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사실은 뭐 지난번에 딱 일주일 전에 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뷰 시간을 좀 갖고요. 그래서 하나오션을 리뷰를 하는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좀 웰스탑 TV 정도를 하면서 종목을 따로 하고 있고, 나름 이제 뭐 지금 뭐 조회수가 솔직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좀 조회수가 좀 나와서 관심들이 좀 많으시다라는 판단 하에서 리뷰 시간을 좀 갖고요. 그래서 좀 조회수가 좀 되는 종목들은 이제 간간히 이렇게 리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어요. 하나오션을 이제 최근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보통 리딩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리딩했는지 그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있죠. 예, 적절히 차익 실현이 필요한 이유가 최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종목 하나오션이고요. 예, 딱 일주일 전에 25일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딱 일주일인데 그 사이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리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주식 교육 및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을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도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웰스탁 스터디 그룹의 멤버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 보면 저의 투자 원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많으시고요.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직장인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스터디 그룹 멤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010-8369-3440 저희 법인 번호죠. 요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스터디 그룹 참여 희망 또는 간단히 참여 희망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그래서 뭐 지원 동기, 또 여쭤보고요. 그래서 상담 통해서 알맞은 프로그램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5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 4월 1일까지 그 사이에 저 관련된 뉴스, 사실 뭐그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에 대한 조선 섹터에 대한 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또는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뉴스를 보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마냥 뉴스가 좋은 건 아니죠. 어떤 호재 뉴스 띄워놓고 막 주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뉴스는 참 되게 잘 행간을 잘 읽으라는 얘기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제 3월 25일 호재가 떴죠. 하나오션, 이게 작년에 수주가 많지 않았어요. 인수합병 때문에 좀 정신 없었죠. 그래서 수주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주한 거랑 올해 수주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선단가, 판매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 이후에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LNG선 하나로 인수되고 나서 좋은 일이 좀 많아졌다 했는데 2.4조 꽤 큰 금액이 됐습니다. 이게 호재가 됐고요. 근데 그 사이에 바로 이게 3월 25일이고 26일 날 바로 다음 날 조선 섹터에 악재가 떴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하나오션 무슨 상관인가 하겠지만 이 미국 볼티모어랑 사실 우리나라 이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배가 보이죠, 배가.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검은 게 배입니다. 배가 이제 요거를 다리를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이게 교각이 붕괴가 됐는데 이게 뭐 사실 뭐 물류만 상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사실 이 배가 H현대조선 그 중공업 이쪽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거 이제 시일도 많이 지났고 사실 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뭐 현대중공업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긴 뭐예요. 일단은 좀 기간도 좀 많이 지났고 그 사이에 뭐 수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변경했겠죠. 교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뭐 여기에 보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한국배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문제는 한국배라는 것이.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중국배가 막 사고 터졌어. 일본배가 막 사고 터졌어.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배는 역시 나빠. 일본배는 역시 안 좋아.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뭔가 좀 조선 섹터가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가 이제 이게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고, 특히 하나오션하고는 사실은 좀 한 발짝 거리가 좀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서로 이제 안 좋게 얘기하겠죠. 중국에서는 안 좋게 얘기하고 당연히 일본에서는 안 좋게 얘기하고 뭐 뻔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그런 적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3월 29일 날 현대중공업, 그 사이에는 현대중공업 뉴스가 좀 많았네요. 중남미 어디입니까? 페루죠. 페루에서 방산수출 함선 이런 것을 수출했습니다. 페루 해군에다가. 사실은 뭐 지금 이 가격이 미미합니다. 이게 뭐 조선하면 이제 수조대 수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게 6,200억, 수천억대예요. 뭐 작다고 할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사실 H현대랑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랑 이렇게 군함 이제 특수선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잠수함이라든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페루, 그죠? 이게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방산도 역시 기대할 만하다. 이게 하나옵션을 보는, 그러니까 요거를 미래의 관점에서 성장 섹터로 봤을 때 이 기존의 조선도 좋지만 이 방산 요것도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주가 좋았고, 요거 뭐 방송 나가거나 그 영상 만들고 나서 그 1차 목표가 사실은 달성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 이거 뭐 자랑하려고 뭐 영상 만들었나? 뭐 이렇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좀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뭐 요걸로 저희가 만족한 건 솔직히 아니죠. 그래서 1차 목표가 3만원이었고 2차 목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35,000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리딩했나를 정확하게 오늘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수익이 안 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만원에서 2차 목표가 달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5일선을 그동안 잘 지켜줬죠. 5일선 잘 지키고, 역시 단기 급등하는 종목은 이렇게 5일선 다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3만원 2차 목표가, 요즘 제가 딱 1차 목표가를 주면 딱 거기까지 잘 가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좀 꺾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 사이에 뭐, 볼티모어, 교각의 붕괴,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1선에서 만약에 저의 관점이 맞다라면 21선에서 보통은 지켜주죠. 21선이 보통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세력선이라고 해서 이제 5일선은 딱 일주일이죠. 일주일 사이에서의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그거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 단기적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럴 때는 21선이 한 달이죠. 한 달의 평균 가격인데 거기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 지켜줬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60일선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럴 때는 뭔가 추세가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 21선에서 받쳐준다면 역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이 맞다라고 하면, 21선에서는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추후에 나중에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좋게 보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입니다. 앞으로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나. 과거에 안 좋았던 얘기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우였을 때 과연 이 회사가 서스테너빌리티, 좀 어려운 단어 얘기했죠.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이제 이것조차 불확실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이 종목을 추천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작년에 23년도에 하나로 인수되면서 분기가 뭐 분기별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랬던 적도 있고 3분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24년 올해죠. 보면은 매출도 성장을 하고요. 그죠? 내후년에도 매출은 조금씩, 근데 많이 늦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일단은 흑자 전환을 하고 또 내년에는 또 100% 이상의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매출은 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거 뭡니까?
네, 예전에는 저가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조선 뭐 하나오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네, 저가 수주는 이제 중국 한쪽에 중국 한테 주고요, 그죠? 예, 가뜩이나 뭐 도쿄도 차 있는데 뭐 저가 수주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부가 가치의 이런 선박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5천억, 그죠? 그 다음에 8천억. 그러면 이제 예, 연간 이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가지고 단기 순이익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역시 수주, 계약 건수, 그죠? 얼마 전에도 카타르 LNG선을 수주한 것처럼 이게 그게 다 쌓이고 하면은 컨센서스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가 수주를 했지만 향후에는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뭔가 고부가 가치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H 현대 또 마찬가지지만 군함 특수선이죠. 잠수함. 네, 요런 쪽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특징이죠. 방산이라는 거. 네, 요런 점도 하나오션을 좋게 보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계속 틀리지 않다라고 하면 21선 추세선은 유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이게 뭐 제가 평상시 어떻게 하나오션은 어떻게 리딩했을까,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오션 대우였죠.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2월부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죠? 하나오션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이유가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하나로 인수되면서 뭔가 방산 쪽에도 기대가 되고 하는데 역시 이제 이쪽이 가장 문제는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이제 흑자 전환 24년에도 컨센서스가 괜찮게 좋아요, 그죠?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좀 보기 시작했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동을 보니까 이제 2월 28일 정도 보니까 계속 이제 역시 이제 저만 그런 관점을 가진 게 아니죠. 이제 기관에서도 뭐 제가 뭐 누구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뭐 제 동기들이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현업에 뭐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물어본 거 없어요. 제가 알려주면 알려줬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 뭐 보니까 어, 물론 이제 하나오션만 좋은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조선 섹터가 다 좋았어, 사실은. 조선 섹터가 다 좋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하나의 어떤 방산 이런 쪽에 제가 또 관심도 많고 또 이런 쪽은 많이 중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호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때 역시 이 주가가 많이 바닥 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고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9일에도 사실은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다 일일이 올릴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적산병 예전부터 주식하셨던 분 적산병이라는 단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양봉이 3개 이상 떴어요. 그러면 이게 바닥에서 탈출 신호로 보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유 되시는 대로 제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담아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유를 드리죠. 그리고 3월 11일 그때 살짝 올랐다 좀 눌림목이 있었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내내 그죠? 눌림목일 때 기회였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이거 다 일일이 올리기 모여서 뭐 이렇게 좀 했는데 3월 11일 역시나 같은 날인데요. 그 좀 이날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늦지 않았다. 눌림목에서 계속 출마하자. 그죠? 3월 10일 날 계속 이제 이때부터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제부터 뭔가 본격적인 뭔가 이제 거래량이 이때 실렸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거래량 실리면서 겉터양까지는 아니지만 거래량 터진 장대홍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좀 타기 시작한 좀 그 즈음이었죠. 그리고 계속 눌림목에서 조금씩 계속 추매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3월 10일 날 역시나 61선에서 23,000원대 중반대에서 또 지지해. 그러니까 내려갈 만하면 지지해요. 왜요? 외인들이 계속 사주니까.
눌림없이 계속 추매해라 계속 말씀드려요. 올해 기대가 된다. 그죠? 사실 조선센터가 좋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나오션을 탑픽으로 그때부터 선정을 한 거였죠. 그래서 역시 13일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눌림없이 계속 추매하시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3월 14일 날 제가 이제 드디어 이 하나오션을 확실하게 찍은 이유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는 좋지 않았지만 흑질 전환하는 부분, 이제 이런 거는 지난 영상에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은. 그리고 하나의 관심 부분은 역시 방산, 그리고 노조와의 관계.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제가 글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때는 확실히 목표가까지 제가 지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은 10% 정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 10% 해서 3번, 4번 정도 분할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3만원, 2차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이제 보통 뭐 1차 목표가 2차 목표까지 많이 가요. 물론 2차 목표가에서 조금 꺾일 때도 있긴 있지만 보통 2차 목표가, 그리고 뭐 4차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진짜 장기일 때 얘기인 거고요. 그죠? 진짜 요거는 좀 장기 목표인 거고, 2차, 2차 보통 짧게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확실히 말씀드리죠. 조선 섹터 최선호주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HD 한국조선해양, 예전에는 조선 섹터 좋으면은 가장 든든한, 가장 재무구조가 우선한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로, 대우가 하나로 인수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뷰가 바뀌었어요. 뷰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그리고 향후 더 좋아지는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에 다가옵니다. 3월 20일이죠. 3월 21일 날 목표가 달성했는데 이때도 이제 3만원 이제 향해서 계속 올라갔죠. 5일선 타고서.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가능하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량차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2차 목표가에서는 일단 절반 매도, 절반 차익 실현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목표가에서는 절반, 그 다음에 2차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그리고 3차 목표가는 역시 이렇게 또 나머지 절반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뭐 1차, 2차밖에 없다 그러면 2차에서 그냥 전략 차익 실현하면 되고요. 3차까지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이렇게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드디어 목표가를 2차 목표가 도달했어요. 그래서 3월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뭐 볼티모어의 이게 다리가 붕괴될 걸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5일선 지켜주면서 추세를 굉장히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게 악재로 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장은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죠. 너무나 많은 변동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의 이런 관점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면 21선에서 추세선이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덜어낸 만큼, 또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미 뭐 다른 종목으로 또 들어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 추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단계별로 제가 확실하게 이런 걸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차 목표가, 또 2차 목표가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할 때 해주고, 그리고 혹시 좀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하면 덜어낼 만큼 다시 비중을 채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솔직히 수익 안 날 수가 있나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이런 관점을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웨스턴 스터디 그룹 멤버에 참여를 해주시고, 010-8369-3440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